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마산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산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마산 사람 어떻다, 마산 어떻다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예. 마산 사람 하면 좀 억세다, 거칠다 억세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더라고요. 예. 전국적으로 봤을 예. 때. 근데 이거를 좀 재밌게 풀면은 좀 강하다, 스트롱하다, 또 건강하다, 헬시하다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다를 가지고 있고 3.15 우거라거나 또 천하장사를 2명 배출했고 또 이 철인 3종 경기도 있고 또 군수 물자를 또 생산하는 그런 동네로서 그런 거를 좀 더 마산의 브랜딩으로 내세워가지고 마산 자체를 재밌게 좀 브랜딩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마산 옛날에는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한 궁금한 데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게끔 브랜딩을 하고 그 나머지 인프라 요소는 바다가 있고 또 장어골목이랑 어시장이랑 이런 콘텐츠 그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질의 F&B 시설들이 있고 또 그 주변으로 숙박업체들도 생각보다 많이 포집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산만이 가진 그 NC 다이노스 야구장까지 좀 결합을 시킨다면 정말 창원은 할 수 없는 또 진해는 할 수 없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마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재되어 있는 경쟁력은 많이 있다, 그죠? 네, 그거를 잘 엮어가지고 브랜딩을 예. 해서 좀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은 저는 마산이 정말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마산서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살고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거로서는 저는 또 이제 주식회사 모학이라는 회사를 갖다 오랫동안 경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끼는 것이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산의 지금 제1구 자리죠. 네. 제1구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품평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류는 제1구 그 자리에서 품평회를 해서 연간 그 상을 주고 다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건 마산밖에 없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류 품평회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살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 만사는 문신 선생님도 계시고 네. 또 연상 선생님도 계시고 네. 우리 문화예술 쪽에 또 큰 어르신들이 이게 다 마산 출신들 아닙니까? 네. 또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보면은 반야호 선생님 작사 작곡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우리 다 이 지역 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런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잠재되어 있는 경쟁력도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임열 대표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방금 조금 전에 강동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창원의 전통시장 구성원들 그게 지금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연령대가 좀 낮습니다. 예. 마산은 그 전통시장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7, 80대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든지 새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 속도가 늦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레트로 감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롭고 깨끗하고 편리한 이런 것도 많이 원하는데 마산을 그걸 녹여내기가 좀 쉽지 않은 여건. 너무 오래되었다는 게 또 전통도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하는 데는 또 오래된 것이 또 한편으로는 장벽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산이 새롭게 변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아까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이 가진 문화유산, 뭐 문인, 예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밖으로 꺼집어내어서 이걸 이제 관광상품화 하는 게 상당히 그 미래 가치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마산이 가진 제조업의 명성들은 이미 좀 쇠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구조로 접변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산의 각종 문화유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15, 11.8, 6월 항쟁,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큰 흐름들이 마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그 민주주의 산 역사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넓고, 이거는 또 우리 뭐 K컬처처럼 동남아에 지금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거나 민주주의를 제일 실천하지 못하는 나라의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뭐 이런 내 컨셉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동남아나 뭐 다른 좀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로부터 관광객을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굴하고 잘 포장하고 하면 마산이 도약하는데 또 하나의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갖다 좀 정리를 저도 좀 첨언을 하고 싶은 네. 게, 그 마산의 그 어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과거에 저희가 젊을 때는 보면은 24시간 거리였어요. 예, 예. 우리가 특히 보거촌 거리 이런 쪽은 그 저녁에 술 많이 먹고 새벽에 한 4시나 3시나 돼서 해장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거기 가면 24시간 하니까 예, 예. 그 가서 서울서 손님 오시거나 하면은 이 시간에 갈 데가 없네. 그럴 땐 또 거기 가서 하면 언제든지 되고 아침에 7시 돼서 가서 해장을 하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없어졌고 예. 또 어시장에 가면은 그 해집촌 같은 경우도 거의 24시간 하다시피 몇 집은 그래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계시는 주인들이 그 당시엔 젊었는데 그렇지. 예. 그 당시에는 40대였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60대, 70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좀 더 젊은 그 경영자들이 좀 더 많은 분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을 좀 구성해 보는 것도 한번 좋지 않겠나 하는 또 말씀으로 또 받아 예, 예. 들으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민주 항쟁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산인데 근데 사실은 이 광주에 비해 가지고 예, 예. 퍼포먼스도 부족하고 예, 이 기념일 행사도 좀 형식적이고 예. 좀 뭔가 시민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가 되고 시민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념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주최자만을 위한 행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예, 그 사실은 강주 5.18은 강주만의 5.18이 아닙니다. 그 전라도 지역, 전남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은 5.18에 시작해서 5.18 꽃을 맨들 가을이 아닙니다. 근데 마산 3.15나 마산 11.8, 6월 항쟁은 마산만의 행사, 그러니까 저 거창이나 거제나 통영에 계신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광주 5.18과 다른 점인데 이걸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리고 물론 그 희생하신 분 또 뭐 다치신 분 그 유가족들한테 슬픈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우리의 소중한 역사인데 시민이 함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제는 그 자꾸만 그걸 추모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바깥으로 좀 그 표출해주고 그리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축제장으로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3.15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산을 알릴 수 있는 그 축제의 날로 오히려 승화시키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 제가 이제 그 3.15에 대해서 3.15 기념식을 제가 가봤어요. 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 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3.15 기념식을 가보니까 뭐 학생들 좀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그 한 200~300명 되시는 그분만들이 그 행사를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정치하신 분들은 항상 민주 항쟁의 도시 마산이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마산의 3.15를 알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으로 3.15 마라톤 대회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올해 이제 33회째에 들어갑니다만 32년간 제가 3.15 마라톤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3.15 마라톤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행식적으로 사람들 한 200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조금 한 3km 가는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하프 코스도 좀 느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3.15 마라톤 지금은 한 8,000명 정도가 이제 와서 이제 올 32회, 33회 이제 참 그러기 좀 아쉬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마항쟁도 제가 그 당시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하나에 참여를 해서 상당히 저도 좀 여러 가지 좀 피해를 좀 입고 했습니다만은 그 부마항쟁에 대한 것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 제가 그 부마항쟁을 그 주도했다고 해서 뭐 정부로부터 좀 보상을 좀 받으라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마항쟁이라고 하면 결국 나의 하나가 시작은 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동참을 해서 이루어낸 계획이지 그렇게 상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시민들이 함께 보상을 받아야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거절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민주항쟁에 대한 이 좋은 그 자원을 우리 시민들이 정치인들 몇몇이 아니고 시민들이 좀 퍼포먼스도 하고 예. 그 해외에서도 이런 날은 정말 그 마산은 시민의 항쟁이 이루어진 개가를 만들어낸 도시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심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디벨로퍼에서도 한번 좀 연구해 보시죠 그런 거. 아, 네. 저희도 예. 자연 자원보다는 어디를 가면 이제 인문 자원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어쨌든 스토리를 뽑아내야 그거를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들려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바다 보고 산 보고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계속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마산이야말로 그런데 그런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아카이빙까지는 되는데 이거를 좀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로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그렇죠. 들려주는 과정이 좀 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좀 스토리 마케팅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네.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예, 것 예, 같은데 지금 왜 마산에 왜 만날자라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상당히 오래된 예, 그 또 의미도 또 깊은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산의 유수 깊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날제라든지 이런 마산의 유수 깊은 축제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해 사실 주시죠. 예. 그 만날자는 뭐 일종의 설화 아니겠습니까? 예. 현대에 오는 예.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만날 고개라는 그 지형적인 가지고 해서 그게 사실은 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에 추석 때 뭐 음식에서 나눠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그 축제라기보다는 그 구전되어 왔던 그 이야기들을 그 행사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축제도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가호박 국가축제 예. 예. 이게 사실은 조금만 더 손보면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국가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전국의 국가라는 꽃 이름을 달고 하는 축제가 엄청 많았죠.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원조가 저희 마산인데 그럼 우리도 그러면 국가축제 이대로 둘 거냐. 아까 강동원 대표가 말씀해주면 그 홍콩파를 연결을 한 그 감성포차가 올해 그 국가축제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 어른들한테 주어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마산만이 비교적 잔잔합니다. 그리고 국가축제가 열리는 것이 바다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유등을 마산 바다에 안 띄워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광안리에서 하는 또 해운대에서 하는 그 불꽃축제 예. 이것도 왜냐하면 지금 어디 마창대교가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쪽에 가서도 한번 불꽃축제 그래서 그 축제 행태가 약간 하이브리드형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라는 그 하나 가지고는 하기에는 워낙 국가축제 뭐 거제 그렇죠. 섬 국가축제 뭐 이 지역 내에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어쨌든 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가고박 국가축제인데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 해양 그 누리공원 그게 바닷가를 딱 끼고 있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이게 아마 마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축제 되지 않을까. 진주 유등축제가 서울까지 진출을 뭐 한 사례를 본다면 저희들도 잘하면 그런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산만이 그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가지고 그 파도도 없고 그렇지, 맞습니다. 잔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 인 대표 말씀하신 중에서 저는 잠깐 생각 떠오르는 것이 우리 창원 지역에서 대표적인 회사라고 그러면 LG, 한화, 그다음에 효성, 두산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학도 됩니까? 아, 감사합니다. 무학도 이제 한 2, 3년 지나면 100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가 또 우리나라 또 그 화약, 예, 또 우리 불꽃 축제 하면 하나가 가장 많은 하나의 공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또 이런 부분은 한번 창원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면은 세계적인 불꽃 축제를 사실 왜 강한 부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그 본사 공장이 다 있는 여기서 한번 하는 것도 훨씬 낫고 또 방산이라든지 이런 해외 바이어들도 그럴 때 한번 다 불러가지고 이런 좋은 축제도 한번 보여주고 이게 자잘한 축제보다는 한 군데 축제를 좀 집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예, 그 창원이 가진 그런 요소도 있잖아요. 방산이라거나 예, 뭐 아까 말씀하신 예, 하나, 예. 에어스페이스, 우주 예, 이런 걸 테마로 해서 남들이 아직까지는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축제 환경을 만들고 축제를 예, 만들어 보면 그래도 처음에는 좀 안 알려질 수도 있지만 이게 쌓이고 쌓였을 때 창원만의 또 독특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와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가고파 9일 동안 이렇게 숙박과 주변 상권과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체류형 축제로 만들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조금 저는 욕심을 더 내가지고 한 9일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네. 이렇게 주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산에 특히 봄, 가을은 참 좋은 시즌이니까 이럴 때 같이 함께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조금 이야기가 바뀝니다만은 청년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업체에 물어봤어요. 아니 신입사원들을 그렇게 많이 뽑더라고요. 한 10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많이 뽑았냐 물어보니까 한 3개월 지나오면 그중에서 90%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한 100명을 뽑기 위해서 1000명을 뽑는다고요. 그럼 왜 100명을 뽑아가지고 나가면 나가야 될까 하니까 그럼 1년 12달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교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예 한 1000명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하면 나가더라도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 그 정주 여건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아니 일하고 나서 저녁에 뭐 별 특별히 할 게 없다는 거지. 뭐 문화 콘텐츠도 없고 뭐 그것도 체육 콘텐츠가 또 잘 돼가 있냐 뭐 그것도 별로 없고 뭐 NC 야구 정도 하는 정도 뭐 그 외에 특별하게 청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 되면은 뭐 부산을 간다거나 대구를 간다거나 아니면 서울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창원에 있는 거에 대해서 돈을 좀 더 받는다 하더라도 창원이 더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또 LG에서 가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2인 1실의 그 기숙사를 갖다 1인 1실로 이제 바꿔가지고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뭐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게 뭐 우리 그 합천이다, 거창이다, 고성에서 이런 분들이 마산을 왔다가 그러니까 창원이죠. 창원을 왔다가 부산을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결국 창원은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에 속할 뿐이고 궁극적으로 창원에는 청년층이 없어지는 현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창원에 좀 청년층들이 좀 친화적인 공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산의 어떤 프로젝트는 할 수 없을까요? 그 뭐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저희가 사실 강제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한데 그걸 장기적으로 좀 막으려면 지금 국토부나 이제 모든 국가 사업들이 좀 하드웨어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콘텐츠 중심의 그런 기획이 계속해서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문화예술인을 키우는 사업 같은 게 많이 없고 사실은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하더라도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거창한 새 건물이 아니더라도 좀 낡은 건물에서라도 청년들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개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이제 우리 정부나 또는 이제 어른들이 좀 만들어주면 청년들 스스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네. 또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타트업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하니까 뭐 아무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또 떠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문제가 이게 약간 IT나 뭐 AI 등 이렇게 약간 과학 기술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원도 되고 스타트업을 밀어주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거든요. 사실은 생활 밀착형 창업, 뭐 예를 들면 요식업이라거나 또는 공방 또는 뭐 장사라거나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원이 전혀 없고 도지사님께 뭐 몇 번 건의드리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야 제조업 외에 뭐 문화관광이나 다른 업종에도 좀 지원이 조금씩 생기기는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남이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뭐 관광, 문화 이런 쪽에 대한 제도도 거의 없고 지원. 어떻습니까? 그 인대표님 그 도민일보에서 이런 부분 좀 취재해가지고 예, 예.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책임이 있습니다. 네? 제가 혹시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같이 그런 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 창원에 딱 보면은 저도 창원에 살았지만 다들 좀 약간 모범생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모범생. 네, 말 잘 듣고 예. 또 정책 제도도 창원시랑 경남도가 하는 제도들을 보면 이 사람을 키워서 자격증을 취득시켜서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그런 테크트리를 이렇게 예.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걸 장려하거나 이렇게 권장하는 제도도 없고 분위기도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은 우리 창원보다 사실은 더 못 산다고 보면 못 살 수도 있는데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도전이 엄청나게 활발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도 많고 그래서 뭐 부산이나 대구 가깝게는 또는 멀리는 서울 이런 데서 그런 청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 도전해봐라, 실패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봐라 이렇게 밀어주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상공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좀 스타트업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래 뭐 저는 하여튼 고민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또 스타트업이 잘 돼야 되는데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뿐만 아니라 또 대기업 평유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주식만 가지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찬도 다양하게 있어야 그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 특히 경남은 그 수출 위주예요. 여기에 너무 이제 오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으로 다양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산에 지금 현재 골치 아픈 게 그 지금 현재 대우 옛날에 그 대우 빌딩이요. 지금 이제 롯데가 그 롯데 백화점 들어갔다가 예. 문 닫았던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잘 개발이 안 되면은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또 만들어주고 그 테스팅 마케팅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소로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공동으로서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C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지 A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은 좀 이제 다양성에서 결핍되는 거니까 좀 이런 건 좀 바꿔보야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아무튼